오늘은 빠르게 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미래 기술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삼성전기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단순 부품 회사가 아니라 AI, 또 전기차 시대를 여는 핵심 기업으로 봐야겠더라고요. 네, 오늘 삼성전기의 최근 실적 전망부터 시작해서요. 또 어떤 전략적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유리기판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미래 기술까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해드릴게요. 여러분께서 삼성전기의 현재 위치, 또 미래 방향성을 명확히 잡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우선 그 최근 실적 전망부터 좀 짚어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스마트폰 쪽은 약간 주춤하는 것 같은데 대신 전장, 그러니까 자동차 전자장부죠. 이쪽하고 AI 서버용 부품 수요가 확 늘면서 분위기가 괜찮아 보여요. 네, 맞습니다. 특히 경쟁사들하고 비교해보면 삼성전기가 그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잘 해왔다는 게 딱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 다변화의 핵심, 역시 MLCC군요. 적증 세라믹 커패시터. 이게 반도체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보내주는 초소형 댐 같은 거라고 하셨죠. 네, 그렇죠. 아주 작은 부품인데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스마트폰 시장은 성장세가 좀 둔화됐잖아요. 근데 AI 서버나 전장 쪽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딱 잡은 거죠. AI 서버에는 일반 서버보다 MLCC가 10배 이상 들어간다는 게 저는 이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만큼 전력 소모도 많고 안정성이 중요하니까요. 삼성전기가 이 시장에서 점유율이 40%나 되고 선두 경쟁을 한다니 와, 기술력이 상당하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야 할 게 바로 전장용 MLCC 시장인데요. 자동차의 전자기기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 시장 자체가 뭐랄까 폭발적으로 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기가 2022년에는 한 4% 정도였는데 2025년까지 이걸 22%로 끌어올리겠다고 목표를 세웠어요. 4%에서 22%요? 3년 만에 5배 이상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자동차용은 IT용보다 훨씬 까다롭다고 들었거든요. 뭐 고온, 고압 이런 거 다 견뎌야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기술 난도가 높죠. 하지만 삼성전기가 그만큼 기술력에 자신이 있다는 거고 또 시장을 빨리 선점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겁니다. 아하. 그리고 전장용은 IT용보다 단가도 훨씬 높아요. 그래서 수익성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죠. CEO가 직접 2025년까지 전장, AI용 MLCC 매출 2조 원 목표를 제시한 것도 다 이런 맥락입니다.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가겠다 이겁니다. 그렇군요. MLCC가 현재를 바치는 기둥이라면 이제 AI 시대를 위한 또 다른 핵심 부품 FCBGA 이야기도 해야겠네요.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이게 고성능 칩이랑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다리 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AI 칩처럼 데이터를 엄청나게 빨리 처리해야 하잖아요. 그때 칩이랑 보드 사이에서 데이터가 막히면 안 되니까 그걸 원활하게 해주는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거죠. FCBJ가요. 최근에 그 삼성이 테슬라랑 큰 계약을 했잖아요. 차세대 AI 반도체 AI6. 네, 22조 8천억 원 규모죠. 엄청난 규모인데 네, 근데 이 칩 성능을 제대로 내려면 삼성전기의 고성능 FCBGA가 꼭 필요하다. 뭐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전 세대 칩, 그러니까 AI4나 AI5 때도 삼성전기가 FCBGA를 공급하면서 이미 기술력을 인정받았고요. 아,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부품 하나 공급하는 걸 넘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나 뭐 심지어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연결되는 좀 더 큰 그림에서 봐야 하는 거군요. 테슬라와의 협력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삼성전기가 스마트폰 중심에서 AI, 전장 같은 미래 산업으로 확실히 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MLCC와 FCBGA가 현재와 가까운 미래라면 보내주신 자료 후반부에는 정말 판을 흔들 수도 있는 훨씬 더 먼 미래 기술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바로 유리기판. 이거 좀 생소해요. 어떤 기술인가요? 아, 유리기판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반도체 성능이 계속 올라가면서 열이 엄청나게 발생하거든요. 이 열을 어떻게 잡느냐가 지금 큰 숙제예요. 열과의 전쟁이군요. 그렇죠. 유리기판이 그 해결책으로 주목받는 건데 기존에 쓰던 플라스틱 기판보다 훨씬 얇고 표면이 매끄러워요. 그러니까 더 정밀한 회로를 그릴 수 있는 거죠. 아, 게다가 열에도 강하고 잘 휘지도 않아서 점점 뜨거워지는 고성능 칩들을 안정적으로 담을 수 있는 뭐랄까 최적의 그릇 같은 겁니다. 현재 패키징 기술이 반도체 성능 발전에 약간 발목을 잡는 면이 있거든요.
와, 듣고 보니 정말 혁신적인데요. 근데 유리라는 게 좀 깨지기 쉽고 가공하기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아직 세계적으로 상용화에 성공한 곳이 없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개발 난이도가 정말 높아요. 성공을 장담하기는 아직 좀 이릅니다. 그런데 삼성전기가 벌써 시제품을 고객사에 보냈고 2027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한다니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혹시 너무 앞서 나가는 건 아닐까요? 기술적 허들을 진짜 넘을 수 있을지. 물론 위험 부담은 있죠. 하지만 만약에 정말 만약에 삼성전기가 이걸 성공시킨다면 이건 뭐 현재 주가 수준을 넘어서 기업 가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요? 네, 지금 삼성전기의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라고 하죠. 이게 역사적으로 좀 낮은 편인데 이런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또 주목하는 거고요. 성공 여부가 앞으로 삼성전기의 운명을 가를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네, 오늘 저희는 삼성전기가 스마트폰 시대를 넘어서 이제 AI와 전장이라는 큰 파도에 올라타기 위해 MLCC, FCBGA 같은 핵심 부품 경쟁력을 계속 강화하고 더 나아가 유리기판이라는 정말 담대한 미래 기술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의 자료를 통해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요. 삼성전기가 그냥 부품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자율주행차, AI, 로봇 같은 미래 기술들의 정말 핵심적인 부분, 심장부를 만드는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앞으로 기술 트렌드가 어떻게 갈지 읽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AI 서버, 전기차 시장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삼성전기 같은 핵심 부품 회사의 기술력이나 생산 능력이 앞으로 테슬라나 삼성전자 같은 거대 기업들의 경쟁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특히 만약 삼성전기의 그 유리기판이라는 승부수가 정말 성공한다면 이 기술 지용도는 또 어떻게 바뀔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